시간에는 이제 분수 방정식의 응용 문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응용 문제들이 있는데, 자, 식을 세우는 방법. 사실은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문자에 관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뭐 시간, 거리, 속력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하셨잖아요. 시간 1 또는 뭐 시간 또는 농도 문제 이런 분들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식을 세우다 보면 방정식의 형태가 분수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구성할지, 어떤 문자를 미지수 x로 두고서 접근을 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예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물이 흐르는 속력은 매시 3km이다. 자, 매시 3km. 속력이 주어진 거죠. 자, 3km/s 그럽니다. 3km/s. 이것이 강물의 속력이다. 강물의 속력. 예, 강물의 속력이다. 이 강을 따라 12km의 거리를 배로 왕복하는데 4시간 12분이 걸렸다. 그럼 이 문제는요, 나한테 뭘 가르쳐 준 거냐 하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강입니다. 강.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이게 B 지점이에요. 자, A 지점과 B 지점의 거리는 12km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강물이 이 방향으로 흘러요. 속력은 3입니다. 3km/s. 1시간당 3의 속력으로. 자, 당위는 생략하시고, 이제 이렇게. 배의 속력이, 잔잔한 물에서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냥 순수한 배의 속력이 얼마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X. 모르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 X. 배의 속력은 강물의 속력보다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거슬러 올라올 수가 있죠. 그죠? 물이 흘러가는 속력보다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그러면 배를 강물이 밀어줘요. 그래서 사실은 내려갈 때는 x 더하기 3이라는 속력으로 가게 되고, 올라올 때는 x 빼기 3이라는 속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동안에 소요된 시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 요거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 이 두 녀석의 합이 4시간 12분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 단위로 가는 거니까 분을 갖다 시간으로 바꿔줘요. 4시간 하고도 12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시간이겠죠. 그 4와 5분의 1시간. 뭐 분수로 하자면 5분의 21시간. 이렇게 식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요 내려갈 때 시간과 올라올 때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걸 합쳤더니 이거니까, 그럼 내려갈 때 시간은 이 거리를 이 속력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x 플러스 3분의 12. 그 다음에 x 빼기 3분의 12가 5분의 21이다. 자, 식을 다 세웠습니다. 이 분수 방정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통분할까요? 5까지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3, x 빼기 3, 5까지 곱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요거 약분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이 약분되니까 얘가 4, 4,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20x 빼기 3. 그 다음에는 20x 플러스 3. 그 다음에 7x 제곱 마이너스 9.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정방정식으로 고쳤고, 한쪽으로 몰아줍시다. 자, 20x, 20x, 40x. 7x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40x. 자, 요것은 서로 상쇄가 돼버리고 없죠? 97, 63.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쪽이 7이라는 소수니까 7x, x 둘밖에 안 되겠죠? 자, 97, 63. 9, 7, 7, 7, 49. 9, 1은 9. 여기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7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가능한 x의 값은 7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9인데 요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문제에서 요거 할 때 x가 3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요것은 요 녀석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에서는 상황에 맞는 제한 범위가 살짝 생긴다는 거. 여기서 x가 3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기니까 요 조건에 맞는 답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번 문제 강물이 흐를 때 배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 자, 밑에 4-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기지에서 비행기 2대가 1600km 떨어진 B 기지를 향하여 동시에 출발하였다. 그중 한 대의 비행기의 속력은 다른 비행기의 속력보다 매시 80km 빨랐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보다 1시간 빨리 B 기지에 도착했다. 지금은 시간의 차는 1이다. 자,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다른 비행기보다 1시간 빨리 도착했다. 그러니까 두 비행기가 동시에 출발해서 날아갔는데 빠른 비행기가 1시간 빨리 도착했다. 그럼 시간이 얼마큼 걸렸습니까? 느린 비행기가 걸린 시간, 빠른 비행기가 걸린 시간의 차가 1시간 차이가 났다. 이것을 여러분이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느린 비행기. 자, 이것에 걸린 시간하고 빠른 비행기가 걸린 시간의 차. 이것이 뭐와 똑같다? 1과 같다. 그러니까 문제를 쭉 읽으시다 보면 무엇은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그걸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그럼 느린 비행기 시간을 내가 뭐라고 할 거고 빠른 비행기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건가?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건가?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뭐지?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거리와 속력에 대한 조건을 여러분이 적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느린 비행기와 빠른 비행기가요. 속력이 얼만큼 차이 난다고 했냐면 80km/s 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느린 비행기가 걸린 시간 얘를 구하기 위해서 느린 비행기의 속력과 빠른 비행기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둘까? 느리고 빠르니까 얘를 x 더하기 80. 그러니까 속력이 x분의 1600km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이거죠. 느린 비행기의 속력을 내가 x로 잡았으니까 속력분의 거리면 얘가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느린 비행기가 걸린 시간이고 당연히 빠른 비행기는 x에서 80만큼을 더해서 빨리 가는 거죠. 똑같은 거리 1600을 그 둘을 뺐더니 뭐가 나왔다? 1이 나왔다. 자, 이런 열심히 푸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식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풀어야죠. 예, 양변의 분모 x 플러스 80 곱합니다. 1600 x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고 숫자가 좀 거시기 하네요. 80 곱하기 1600 그냥 씁시다. 이렇게 귀찮으니까. 예, 그 다음에 1600 x는 x제곱 더하기 80x. 자, 일단 제가 쭉 썼습니다. 얘는 사라지는군요. 예, 이렇게 사라지고. 자,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시고요. x제곱 플러스 8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곱하기 1600은 0. 아이코 인수분해를 해야겠는데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두 수를 곱하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고요. 이 수를 빼면 얘가 나오면 돼요. 큰 수하고 작은 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400, 320 이 하나를 1로 밀어붙여 주게 되면은 이쪽이 48, 30 맞네요. 그죠? 32하고 4, 10 이렇게 자, 공 두 개는 잠깐 이제 내버려 두고요. 이쪽에 있는 공 두 개는 이제 하나씩 더 붙일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80과 16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80 곱하기 16에서 두 수의 차가 8이 되도록 제가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2하고 40이 되니까 320, 400 이렇게 잡아주시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네요. 공색에 맞고.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80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X라고 하는 녀석은 320과 마이너스 400은 답이 아니겠죠. 이제 속력을 지금 우리가 양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답이 아닐 겁니다. 자, X가 320이니까, 느린 비행기의 속력이 320km/s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두 비행기의 속력을 구하라. 그럼 320과 그럼 플러스 80 해가지고 400. 요게 빠른 비행기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도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죠.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물탱크에서 물을 채우는데 A관으로 물을 넣으면 B관으로 넣는 것보다 32분 더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를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문제는 그럼 A관으로 물을 넣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X, 그럼 B관으로 넣는 거는 X 빼기 32. 그죠?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을 X로 정해 놓으시고 그것보다 얼만큼 더 많아 적어 이걸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A관으로 물을 넣을 때 걸리는 시간을 X로 잡게 되면, 그러면 B관으로 넣는 것은, 자, A관으로 물을 넣을 때 B관으로 넣는 것보다 32분이 더 걸린다고 했으니까 A관이 X가 되면 B는 X 빼기 3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관을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 1시간 21분이 더 걸리니까 요건 X 빼기 81분을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자를 어떤 녀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숫자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A관만을 사용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가면, 그렇죠, A관을 문자 X로 잡아주는 게 가장 정석적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A관으로 그 다음에 B관으로 물을 넣었을 때, 그 다음 A관과 B관을 동시에 물을 넣었을 때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건데, 문제는 자, A관으로 어떤 물탱크에 물을 채울 때와 B관으로 채울 때와 동시에 틀어서 물을 채울 때 뭐는 같고 뭐는 다르고 뭐 이게 나와야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이걸 갖다 우리가 X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X 분으로 할까요? 지금 이게 그 마지막에 보면 1시간 21분 그랬으니까 이 21분을 또 시간으로 고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죠. 이럴 땐 이제 단위를 분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X분, 너는 1시간 1분? 몇 분 걸리는가? 그래서 X분. 그 다음 B관으로 물을 채우면 B관이 물을 좀 많이 내뱉네요. 이게 X 빼기 32.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이제 한꺼번에 물을 채우면 X 빼기 요거는 81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뭐 어떡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을 부었는데 어쩌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은 무엇과 같다라는 걸 하나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뭐가 똑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A관, B관 둘을 합쳐서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A관과 B관을 한꺼번에 물을 틀었으니까, 자, 똑같은 시간 동안 1분당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양은 이미 요건 정해져 있어요. 상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A관을 물을 탁 틀면 일정하게 쭉 계속 그 속도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당 나오는 물의 양,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A와 B가 그것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뭐예요? 합쳤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전체 물에 물탱크가 있다. 물의 용량, 물탱크의 용량을 우리가 L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요 L은 이 물탱크의 용량이에요. 전체 부피. 그런데 A관을 통해 가지고 얘를 가득 채우는데 X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 물의 양,
이거는 걸린 시간. 만약에 제가 x분의 L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전체 물의 양이고요. 요것은 이만큼 물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그럼 이 x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관을 통해서 나온 물의 양인데 (1분) 동안 나온 물의 양인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게 전체 물의 양이다. 그런데 A관을 딱 틀었더니 10분에 꽉 채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전체 물의 양을 10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1분, 2분, 3분 해가지고 10분, 10번에 꽉 채웠는데 그러면 10으로 나눴으니까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예? 이게 10등분 했다고 가정을 하면 10등분 쫙 해가지고 요 하나만큼이 1분에 채워 나왔기 때문에 10분이 걸린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간을 가지고 전체 물의 양을 나눠버리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나온 물의 양이 되는데 분당 나오는 물의 양이 얼마냐. 이런 게 이게 이제 물이 나오는 속력이죠. 자, 1분당 물이 나오는 양 x분의 L.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x 빼기 32분의 L.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B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이것도 1분 동안. 그럼 요 x 빼기 81분의 L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얘는 뭡니까? A관과 B관을 동시에 틀어낸 거니까 A관, B관을 동시에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인데 그럼 이거 두 개하고 어떻단 얘기예요? 더해주면 얘랑 같아야죠. 그렇죠? 얘를 통해 나온 양과 얘를 통해 나온 양을 합친 게 얘가 아니겠냐. 아,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 x분의 L 더하기 x 빼기 32분의 L은 x 빼기 81분의 L 하니까 L은 지워지고요. 사실 뭐 요거 L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풀어주시면 되죠. 자, L은 약분하시고 양변에 x 빼기 32, x 빼기 81을 쫙 곱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돼요. x 빼기 32하고 x 빼기 81, 그 다음에 x 빼기 81는 x 빼기 32. 자, 여기까지가 이쪽이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석적으로 가면 자, 이 녀석을 x로 잡는 게 일단 뭐 정석적인 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 B관을 이제 그 x로 잡아주는 게 문제가 조금 더 편한 겁니다. 요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이럴 땐 얘가 더하기가 되고 얘가 빼기가 되니까 어디를 문자에서 잡는 게 좀 편하겠다. 그럼 내가 구하는 답은 뭐 x 빼기 하면 x 더하기 32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정석적으로 이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풀어야죠. 할 수 없습니다. 자, x제곱. 자, 요거 정리합니다. 32하고 81 내가 113 빼기 113x. 자, 32 곱하기 81이 얼마죠? 곱해볼까요? 32, 81. 자, 32 써주시고 82, 8이 16에다가 83, 24, 25니까 2592. 예. 마이너스 플러스 2592.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81x, x의 제곱 빼기 32x. 자, 이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하나 지워줄까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32x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113, 32, 81 요거 얼마인가요? 32 넘어가서 빼주시게 되면은 49. 맞죠? 네, 49가 더해지게 되면은 162 마이너스 162x 더하기 2592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자, x제곱 빼기 162x 더하기 2592.
자, 2592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162를 짜 맞추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좀 커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2591을 소인수 분해를 하셔가지고, 개수를 한번 짜 맞춰 보는데, 자, x의 제곱 빼기 162x. 이것이 소인수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저게 9의 배수거든요. 9로 나눠 보시는 거예요. 자, 9의 배수 확인하는 방법 아시죠? 2 더하기 5 더하기 2. 9 되죠. 그죠? 18이니까 이건 9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9 곱하기 그 다음에 9로 나눠 보시게 되면은 28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 곱하기 144. 그러니까 분해를 하셔가지고 적당히 이제 끊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9, 2, 18에다가 144를 더해주게 되면은 162가 맞춰지죠. 그죠? 이게 인수분해가 x 빼기 18하고 자, x 빼기 144.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계산이 되면 162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x라는 녀석이 얼마입니까? x가 18 또는 144인데 x가 18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문제 조건에 이제 x 빼기 81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이제 144. 그러니까 A관을 틀어서 물을 꽉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44분이다. 그럼 시간으로 나중에 바꿔주게 되면 뭐 2시간 몇 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확인 문제 12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갑을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만일 갑이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12일 더 걸리고 을이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3일이 더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며칠이 걸리는가? 자, 문제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겁니다. 뭐 일의 양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분수방정식을 풀 줄 알기 때문에 미지수를 분모에 갖다 놓고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이런 강점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중학생들은 분모에 x 갖다 놓으면 좀 헤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정하실 때 지금 이제 며칠이 걸리는가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미지수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잡아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식을 두 개를 세워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각각 풀어보시는데 한쪽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읽으시고 어떤 쪽이 좋을까 식의 형태를 보시고 이제 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건 좀 풀기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모두 다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두 사람이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시간, 하루 동안 일을 A만큼 합니다. 하루 동안 A만큼 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B만큼 일을 합니다.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A예요. 그런데 갑이 혼자서 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12일이 더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전체 일의 양을 우리가 이걸 1로 잡습니다. 1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한 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하루에 A라는 일만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집을 열흘 만에 지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일을 얼만큼 한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집을 10분의 1만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이걸 가지고 전체 일의 양을 나눠주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팅하게 되면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가지고 전체 일에 나눈 거니까 이것은 갑이 걸리는 시간 일을 완료할 때까지 소모한 시간
그냥 값의 시간 이렇게 합시다. 일을 완료할 때까지 값이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분의 1 그러면 이제 을이 자 완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지금 그 시간에 대한 조건을 줘요. 그럼 그 조건이 보면 갑이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12일이 더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갑과 을이 동시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죠? 분의 1 그러면 갑 플러스 을 이것에 걸린 시간 이렇게 식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제시한 그 12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혼자 할 때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를 비교했죠. 더 오래 걸리겠죠. 얼만큼? 12일. 그래서 A분의 1에서 A 플러스 B분의 1을 빼게 되면 12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거죠. 그러면 B분의 1 빼기 A 플러스 B분의 1을 하게 되면 자, 요것이 얼마냐? 3이 나온다. 이렇게. 이걸 연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갑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갖다가 문자로 정했을 때 나오는 식의 패턴인 겁니다. 이걸 연립한다. 가능하겠죠. 못 풀 건 아닙니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답은 나온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시간을 문자로 미지수로 정해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X일 동안 하면 일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갑이 전체 일의 양을 다 이제 완료하는데 X일이 걸린다. 을은 며칠 걸리느냐? 몰라. 예.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합치면 며칠 걸리느냐? 글쎄요. 예. 갑과 을이 합쳐서 예. 며칠 걸릴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문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며칠이 걸리는가? 갑과 을, 이 두 사람이 자, 같이 일을 하면 갑이 혼자 일할 때보다 며칠 더 걸린다? 자, 문제 보세요. 12일이 더 걸린다. 갑이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12일이 더 걸린다. 그럼 뭐겠습니까, 얘가? 12만큼을 빼야죠. X 빼기 12일. 맞죠? 요거 두 개는 비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을이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며칠이 3일이 더 걸린다. 얘 더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3일 차이 나는 거 맞죠? 그죠? 얘가 제일 적게 걸리고 3일 더 걸리고 12일 더 걸리고 그 다음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는 건 이제 동일하게 해줘요. 어차피 뭐 문자로 잡던 숫자로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X일 걸리는 이 X 시간을 가지고 전체 일의 양을 나누게 되면 X분의 1이 뭘 의미하게 되는 겁니까? X분의 1 이것이. 자, 전체 일을 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이 걸렸는데 그 10일로 나눴습니다. 10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하루 동안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X분의 1이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 그리고 X 빼기 9분의 1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의 양이에요? 갑이 하는 일의 양이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갑이 하는 자, 이렇게 하루 동안에 갑이 하는 일의 양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건 개념이 속력의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을이 하는 일의 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 동안에 되는 거겠죠. 이건 뭐겠어요? X 빼기 12분의 1 요거는 갑과 을이 합쳐져서 하는 일의 양인데 역시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에요. 결국에는 하루 동안 너는 이만큼 하고 너는 이만큼 한다. 둘이 합치면 이만큼이다. 그럼 이건 얘를 더해주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분의 1 그 다음에 X-9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X 빼기 12분의 1. 자, 이 녀석은 지금 문자 하나로 정리가 됐고요. 얘는 문자가 두 개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올 텐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떤 걸 정할 거냐. 자,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문자 미지수로 잡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일의 양을 문자로 잡고 들어갈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과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느낌상 이쪽이 훨씬 더 간결하게 풀릴 겁니다. 연립하는 과정도 없고요. 자, 요건 여러분이 이제 양변에 x 빼기 12, x 빼기 9 곱해서 풀어주시면 아마도 2차 방정식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정리해 볼까요? x 빼기 9, 자, x 빼기 12, 그 다음에 이쪽은 x 빼기 12, 자, 이쪽은 x 빼기 9. 자,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전개했을 때 21x. 그 다음에 9 곱하기 10이니까 이건 108. 자, x의 제곱 빼기 12x는 x의 제곱 빼기 9x. 자, x제곱 서로 날라가고요. 9x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3x니까 음수 3x니까 음수 24x. x제곱 빼기 24x 더하기 108. 자, 108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24 다운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18 곱하기 6 마이너스 68, 48, 108 그 다음에 24. 그렇죠? 그래서 x가 취하는 값은 둘 중에 하나죠. 6이 아니면 18. 근데 이쪽 올라가시면 이제 x는 원래 시간이니까 x 빼기 12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18이 돼야 맞습니다. 자, x는 18.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동시에 일을 하게 되면 18 빼기 12가 되니까 6일 걸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해서 12번 문제까지 응용 문제를 쭉 검토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리방정식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